교육사회학 제 12주, 13주째입니까? 3주째. 가정과 교육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함께 중요한 사회화의 기관이죠. 사회화의 가장 출발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교육, 다음 주는 학교와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2주 동안은 사회와 교육을 공부하면서 사회 변화, 사회 계층과 교육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죠. 오늘은 가정과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의 성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생물학적 단위이자 동시에 사회학적 단위입니다. 생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성과 혈연의 공동체적 단위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바로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적 단위죠. 그 다음에 셋째는 거주 공동체다. 부부와 자녀의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은 한 지붕 밑에서 동거를 같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거주 공동체라고 하는 점이죠. 그 다음 넷째, 가족은 다른 사회 집단과는 달리 출생과 더불어 소속이 결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교체할 수 없는, 탈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 운명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족은 사회의 존속과 유지에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집단이죠. 가족의 형태를 보면 크게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구성이 되죠. 가족 구성원이 부부관계 또는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들로만 이루어진 형태를 우리는 핵가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라고 하는 건 부부만 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는 부부와 거기에서 태어난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데, 요즘은 꼭 그 출생에 의한 관계가 아닌, 즉 그 밑에 나와 있는 입양에 의해서 구성된 형태도 가족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입양 부분이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도 나섰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 16만 명 정도 입양된 가족인데,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입양을 한 국가는 캐나다를 들 수 있더만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과거에는 부부와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부부와 자녀 또는 미혼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도 가족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미혼 자녀들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핵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확대가족은 부부와 그 자녀들 중에서 기혼 자녀들과 함께 살면은 핵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그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확대가족이죠. 이것은 주로 3대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은, 때로는 자기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 출산한 아이가 없어도 같이 또 확대가족으로 보는 거죠. 확대가족은 결혼한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친족이 동일 가구에 거주하거나 이들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것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기 할아버지하고 또 자기의 부모하고 자기의 이제 할아버지의 자녀인 누가 있습니까? 딸, 할아버지 이 딸은 내가 뭐라고 부릅니까? 고모라고 부르죠. 이렇게 같이 결혼하지 않는 고모하고 같이 살거나 아니면 큰아빠나 작은아빠 집 식구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확대 가족이죠.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아주 커다란 확대 가족이죠. 자, 이 확대 가족은 또 다른 형태의 확대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합 가족이라고도 하고 또는 공동 가족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PPT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인도에 가면은 이러한 가족 제도가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공동 가족 또는 결합 가족은 어떤 형태냐 그러면 그 할아버지 이제 쉽게 말하면 부부 말고 결혼한 자녀들끼리 같이 모여 사는 형태입니다. 형제자매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큰아빠 집 식구, 작은아빠 집 식구, 우리 집 식구 이렇게 모여 사는 형태입니다. 그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따로 사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의 형제, 자매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형태를 우리는 확대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공동 가족 또는 결합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 우리 그 PPT 자료에 있는 확대 가족은 전형적인 우리 조상들의 가족 제도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가족의 개념을 그 버제스와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해놨는데 가족은 결혼, 혈연 혹은 입양의 유대 가족에 의해 결합된 개인들의 집단, 단일한 가구를 구성하며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라는 각각의 사회적 역할 내에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며 공통된 문화를 창조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서로가 혈연에 기초하며 서로 친족이 되는 관계에 있는 개인들의 집단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요즘은 뭐가 플러스 됐다? 입양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들도 가족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가족 건강성이란 뭐냐? 가정이란 방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고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다.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각 시청이나 군청에 그 직속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각 시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다양하게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호 간에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수행하며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적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우리는 건강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기본법이 2016년
12월에 20일에 시행이 됐죠.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관련된 그 건강가정이란 뭐냐, 가족이라 하면 뭐냐, 이런 거 3조에 보면 입양으로 이루어진 아이도 가족이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죠. 여기에 가정이란 뭐냐, 또 건강가정이란 뭐냐, 또 건강가정사업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가정건강성은 기능적인 가족과,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 사회성을 고무하는 가족, 그 다음에 강한 가족, 이런 가족 내에서 변화하는 요소가 상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 능력의 변화가 있다고 보는 가족. 그 다음에 균형된 가족. 이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가족 기능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발달에 가장 바람직한 게 바로 균형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그 어떤 기능만 하는 가족보다는 균형된 가족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상적인 가족은 이렇게 한 4가지 측면에서 질병이 없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기대되는 가족 형태와 부합하는 전형적인 보통의 가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히 기능하거나 이상적인 특성을 가진 건강한 가족인 최적의 가족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에서 내외적 욕구가 관련되는 가족의 통합, 유지, 성장에 기초한 교류적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루 충족이 된 그러한 가족을 우리는 정상적인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